어떤 게 커피죠? 이게 레몬 커피요. 근데 먹지 마. 네.
반가워요. 빅스비예요. 제가 필요할 땐 언제든 빅스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오랜만에 집 한 번 듣는 게 반갑네요. 방학하지 않았어요? 어제랑 오늘 어저께도 뭐 수업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까지 살면서도 못 만나봤던 캐릭터고요. 앞으로 살면서도 만나기 힘든 캐릭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혹시 나중에 누군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주머니 혹시라도 분필 있으면 좀 하나만 줘요. 오랜만에 분필 보니까 쓰고 싶어서. 굳이 여기 이렇게 써왔지만 내 이름은 윤상필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여기다 굳이 한 번 더 쓰는 이유는 내 원래 족보상의 이름은 돌림자가 여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가 쪽에서 쭉 다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6남매 중에 막내시거든요.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고모가 있었는데 중간에 고모 한 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아버지랑 큰아버지는 나이 차가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 4, 5가 있는데 시집 갔으니까 이쪽은 제가 79년생이에요.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은 잽도 안 되게 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들 낳고 딸 큰 집에서 둘째 큰아버지네에서는 없이 딸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들 이쪽에서는 딸 이쪽에서는 딸 낳았어요. 그러면 윤 씨의 맥락을 이을 때는 지금 이쪽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이후에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이 양반이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 57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53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걸 얘기해드리면 이 당시에 우리 큰아버지는 얘를
애를 치르기 전에 가족을 밀린 상태였어요. 결혼 기념일보다 생일이 빨라요. 그러고서 내가 태어났어요. 79년에. 그럼 나이 계산을 해보면 꽤 되죠. 우리 엄마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거예요. 아, 2살 어려요. 우리 어머니가 55년생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형이 여자 한자예요. 근데 제 이름이 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정, 여현, 여우, 여림, 여운, 여민, 뭐 전부 다 있고요. 제 동생이 심지어 여인이었어요. 내가 그걸 바꿔주긴 했어요. 유전으로. 아버지가 딱 하더니 에이씨 기질 같아 바꿔 여기 상필로 바꿔왔어요. 근데 상필 바꿔왔는데 이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상에 도울필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한 4번 망했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을 망하고 나면 꼭 내 아이템 갖고 남이 잘 돼요. 그 상필이라는 이름이 서로 돕는다 그래요. 그럼 난 영어로 하면 유니세프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돕는 건 좀 그만하고 서로한테 좀 필요해서 좀 여기저기 불려다니자 해서 반드시 필자로 막 바꿔가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수업에서 제 이름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름이 무슨 이런 얘기 남자 같아 여자인 줄 알았어. 얼마 전에 한 드라마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이민기랑 정소민 나오는 공부만 하나를 못 봤구나. 이번 생은 거기서 보면 요즘 여러분이 그 수업에서 이 며칠 동안 다뤘을 법한 젠더와 관련돼서 아니면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 깨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도 나오고, 미디어에 대해서도 나오고, 일단은 어저께 수업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저한테 대충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옥당에서 얘기를 못하면 아주 창피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랜덤으로 담화한다는 탁 던지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도 마주치기 힘든 눈크기예요. 그래도 그냥 얘기해봐요. 이럴 때 남자가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꼰대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학생들이 똑바로 앉아야지 라고 하면 이제 개꼰대의 반열에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 그리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얘기하면 내라는 대답은 나오고 우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 자, 어제 뭐 했어요? 저거 그래. 제발 이거라고 하지 마요. 어제 뭐 했어요? 특징 같은 거? 제일 큰 특징이 뭐였어요? 서로 다른 거에?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동물의 영역으로 사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암을 수로 나눴을 때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며 혼자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사자가 있어요. 갈기는 수컷한테만 있어요. 공작새가 있어요. 쫙 하고 날개가 펴지는 거. 그거 수컷이에요. 꿩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꿩 중에 어우 색이 찬란해. 이거 수컷이에요.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와 몸집이 크고 문양이 특이해. 수컷이에요. 왠줄 알아요? 상대적 약자예요. 얘네는. 선택받아야 해. 응.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안 그래.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더 강조해. 그리고 그거 역할이 제일 크게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치킨집들이. 밤 12시에 뿌링클을 먹은 전지현이 과연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응? 당하지 마. 전지현은 그거 찍어놓고 며칠 뛸 거야 아마.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아나운서 학원을 했었어요. 아나운서 되려는 사람들, 아나운서가 된 사람들,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 같이 했었는데 여학생들이 하는 가장 불쌍한 행동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예요. 자,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보통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해요? 응? 마음은 근데 다짐은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죠. 그러면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니까 오늘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야. 근데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또 오늘이 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순간 최후의 만찬만 계속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쪄. 왜냐? 생각해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그러면 해독 주스를 먹고 평상시 먹는 걸 또 먹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양이 그동안은 불량식품만 먹다가 몸에 좋은 음식을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잉여 또 잉여가 되니까 나도 모르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안 해요. 내가 원래 얼마 전까지 109kg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되고자 해서 88kg까지 뺐는데 자랑 중에 원래 이게 아무리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배움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더라도 아침 10시 전에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10시를 좀 넘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계를 잘못 봤어요. 오늘 항상 나는 그 강박에 있는 게 강의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그냥 재밌게만 하려고 하면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별명이 진상처리반이었어요.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대상에게 강의를 하러 갔더라도 경상도 지방에 남은 그나마 덜해요. 경북에 특히 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긴 분지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는 6.25도 피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경북 일대에 방학 시즌에 교직원 교육을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3시면 일정이 끝나는데 그분들을 3시 이후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의 의지는 이미 퇴근을 한 상태고 의식은 거의 셧다운 상태예요. 그런데 경상도 특유의 건조함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된 윤상필이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박수라도 쳐줘요. 근데 예.
이제 그것만 해서 되게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절을 그리면 너무 힘들고 전문용어로 육수 펌프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있으면 이쪽 열리기 시작하고 끝날 때쯤 되면 진이 다 빠져요. 근데 억울한 건 뭐냐 하면 체중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하는 동안 계속 많이 그냥 다른 젠더든 섹스든 섹슈얼리티든 우리가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Who am I라고 하는 Know Yourself라고 하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의 가장 큰 정수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Know Yourself에서 시작하면 답은 굉장히 찾기가 쉬워져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할게요. 본능적으로 이건 대답을 해야 돼요. Know Yourself는 소크라테스도 한 말이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원작자는 아니에요. Know Yourself의 원작자는 누굴까요? 이거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휴대폰 검색을 해보세요. 원작자가 따로 있어요. 이런 거 아무도 모를 때 기분이 너무 좋아. 나만 아는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아무도 몰라. 인터넷에 기사도 하나도 안 떴어. 근데 누구랑 결혼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하하랑 친구인데 아무도 몰라. 학생들은. 내가 하하가 더 결혼하고 난 알고 있잖아. 그럼 애들이 나 하하랑 친구예요. 이러면 하하 저요. 저요. 그래. 결혼하는 애들 이런 무슨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큰일 났어요. 내가 준비한 PPT 버전이랑 학교에 깔린 PPT 버전이랑 다르다 보니까 화면비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학교 PPT 중에 야, 나온 학교도 잘렸어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운이라고 해요. 제가 학생들한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노력할 필요 없다, 맨날 그래요. 왜? 인생 운이니까. 응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고 이쁘게 생겼구나. 근데 한 3살 때부터 아빠 할아버지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건희. 이건 못 이겨요,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게요? 서비스센터만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나라에 누가 나와가지고 미국의 모든 벤처는 차고에서 시작했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걔네는 집이 이만큼 넓고 걔네들은 역사 자체가 동부에 내려서 서부로 깃발 꽂으면서 이거 내 땅, 이거 내 땅, 이거 내 땅 하면서 마차 타고 개척하던 역사라서 걔네들은 외관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집집마다 차고가 다 있어요. 차고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구실 만들기가 너무나도 좋아. 근데 단점도 또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더 또 할게요. 자, 니체가 그랬어요. 니체가 한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뭐게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니체가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그랬더니 니체가 죽고 나니까 니체 시대에 가서 뉴욕타임에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지 신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자일까요? 유신론자일까요? 니체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의 목사의 아들이에요. 니체가 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자기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투병 생활 끝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고 니체가 이 말을 한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에 나와요. God is dead, God remains dead, and we have killed him. 뭐냐면 신은 죽었다. 근데 과연 그 신을 누가 죽인 걸까? 세속적인 인간이
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서 신을 지워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흔히 말하는 이 젠더의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마음속에 다 인지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갖춰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꿔야 하는 것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자웅동체였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게 슬퍼서 그냥. 왜냐면 내가 요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나는 이런 자식이 없을까? 그냥 고아원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별. X, Y 염색체와 X, X의 단어는 그냥 딱 뚜벅뚜벅 걸어가고 화장실 앞에서 헤어지는 거. 이걸로 구분하는 게 이 섹스예요. 성별. 그다음에 역할로 남성과 여성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방금 전 건 생물학적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성적, 관념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게 섹슈얼리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 중에 번식을 하는 방식이 유성생식이라고 해서 자웅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버섯, 고사리 이런 것처럼 포자로 번식을 한다거나 단세포 아메바처럼 자기의 그냥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는 성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성생식, 남녀의 결합, 암수의 결합이 있어야만 우리의 종을 번식하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딱 종의 보존과 번식에 관한 부분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돼요. 왜냐? 바뀌어서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든 정보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뿐이지 내 사견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색안경을 끼고 받아들이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게 다 거슬리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은 여기 와서 고무신을 입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여기 정장을 입고 있지 않는 건데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달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이야기를 초반에 하느냐면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보이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또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식, 종의 보존과 번식.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세포 속에, 체세포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세포와 번식을 위한 세포,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물론 여기에 생물학을 전공하거나 유전학을 전공하는 전공자가 있어서 지금 박찬호 앞에서 야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그 투머치 토크 골프 치는 그 공 봤어요? 골프 공에도 쌓이는 건데 빽빽하게 써놨다. 일단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은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EBS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남녀에게 5명씩 5일간 티를 입고 빨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틀간. 그리고서 그냥 그 티를 그대로 병에다 담아서 A, B, C, D, E, A, B, C, D, E 남녀 딱 구분해서 가슴 안에 냄새 맡게 했어요. 그냥. 근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알아요? 나한테 결핍된 면역체계 있잖아요. 그걸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항체가 있어요. 나는 이걸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얘는 이걸 먹으면 죽어요. 근데 난 이걸 먹으면 살고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맡아보니까 이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것만으로 이 사람에 더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보존과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종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본능이 누가 나한테 이상형을 물어봐요. 그럼 난 이성의 이상형, 외모의 이상형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용표인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의 유전자의 결합은 랜덤이겠지만 나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치아와 시력과 그 다음에 그 안구, 뭐 눈, 이 눈의 크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좋은다고 혼나본 적 있어요? 아니면 좋은다고 혼나서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 듣고 있는데 쟤는 서서 잔다고 혼나본 적 있어요? 난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런다? 너 또 자니? 이건 생산자로서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만큼은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눈이라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피부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겐 딸이 주어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지금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여성에게 외모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당신 유죄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런 척해도 아닌 척해도 나도 모르게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와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고 상대방의 외모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게 건강이에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림의 왕국 뭐 보면 형 있잖아요. 수컷 한 놈이 또 다른 수컷에게 다가갑니다. 어슬렁거리다 싸움이 맞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군요. 그리고 나서 짝짓기를 합니다. 뭐냐면 암컷 하나 놓고 수컷 여럿이 싸워서 승리한 자가 쟁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암컷은 절대 말리거나 하고 그러지 않아. 사랑하고 뭐 그게 아니라 일단 기다려. 승자를. 왠 줄 알아요? 이쪽 유전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걸 알거든. 근데 그건 동물이야. 걔네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완전 본능에만 의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유전자로 좀 더 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군. 생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도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구가 석기시대, 신동기시대, 철기시대 이게 가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연평이 좀 그렇지만 난혼이라고 해서 다부다쳐야 몇몇이 그냥 모여 살면서 누가 내 부인이고 누가 내 남편이고 하는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결혼은 그냥 아주 이성적으로 감정을 빼고 법적인 기준을 해석을 하면 상호 간의 생식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주장이거든요. 이건.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종족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게 일념 하나에 여럿이 나눈 어떻게든 수태를 해서 어떻게든 나아야만 했어요. 석기시대 청동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군락을 이뤄서 서로를 보호할 힘도 없었고 그리고 풍요롭게 먹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농경을 통해서 재배를 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저기 뭐 있다 돌멩이 던져가며 짝대기를 두드려 패가며 겨우 하나 잡으면 그걸로 먹고 살던 시대랍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간에 그 먹어서 아이를 가지면 누구의 아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종족이라는 거 같은 종이라는 게 중요했던 시대란 거예요. 그때가 난혼. 그 시기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건 뭐냐 하면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도구가 발달을 했어요. 도구가 발달하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재배라는 거예요. 농경. 그러니 여기 내 땅, 여기도 네 땅, 그러고서 일을 막 했어. 근데 농작법도 생겼어. 그럼 먹고 살만한 나 먹고도 남네. 근데 옛날에는 겨우 먹고 사는데 이젠 먹고 남는 게 생겼어. 근데 남은 걸 얘가 내인가 얘가 내인가 얘랑 나랑 만나서 한 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생겨난 게 뭐냐면 장자세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있으면 꼭 뭐 하나가 생겨나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작용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 이 청동기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젠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언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 비포 크라이스트 10세기 정도, 기원전 1000년까지 그때까지가 전부 다 그 시기예요. 뭐냐? 전 세계가 아주 혼돈의 시대예요. 전부 다 싸움이야, 싸움.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서 기원전 7세기부터 진시황이 통일을 했다가 15년 만에 망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초한지의 초나라와 항우, 뭐 삼국지 이거 전부 다 기원전 얘기란 말이야. 그때마다 신화들이 생겨나는데 서양 신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화가 어디 신화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12명의 올림푸스 신 어쩌고 저쩌고들 뭐 다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우르노스가 가이아가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크로노스고 크로노스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걔네들 가계도를 보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서양 사람들이 보면 전혀 놀랍지는 않아. 하고도 안 놀라는 거 알아요? 알고 보니 남매 빠바. 걔는 알고 보니 남매. 써봐. 걔네는 원래 근친혼하거든. 원래 남매끼리 결혼해서 계속 근친혼해서 내려오는 얘는 왜냐면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피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다가 깨진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남매끼리 결혼하는 게 안 이상해. 근데 우리는 남매끼리 결혼을 알고 보니 남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보니 남편, 반갑겠다 이런. 이게 보면 가이아라고 하는 건 대지의 여신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이아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크로노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시계에 보면은 조그맣게만 달리면 이제 크로노라고 하죠. 시간, 하늘의 개념인 거죠. 이 둘이 합해서 낳은 6남매가 있어요. 여기도 6남매인데 이상하네. 근데 이 중에 5째가 있어요. 5째 딸이랑 6째 아들이랑 결혼을 해. 이미 심화부터 근친 운이에요. 이 5째 딸이 앞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쓸 연령대인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쓰게 될 거예요. 헤라라고. 그 다음에 걔랑 그 헤라랑 결혼한 사람이 제우스예요. 근데 제우스가 주피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피터가 목성인데 태양계에서 제일 큰 별이라고 해요. 또 주피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또 헤라랑 둘이 또 결혼하고 또 애 낳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포세이돈도 나오고 아폴론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서고금 뭐 신화에서는 아버지는 하늘이고 땅이 어머니예요. 단군 왕검의 그 서가 기억해요? 환웅님이 비, 바람, 구름, 응? 셋을 데리고 내려왔다가 곰, 호랑이, 였다. 왜 하필 쑥하고 많으니까. 어쨌든 100일씩 먹어. 응?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던 동물 하나가 변화죠. 그래서 곰 위인 결혼해 응해 단군이 커밍. 단군이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보통의 신화, 대부분의 신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늘과 땅, 이 대자연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신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든 신의 권위는 하늘의 신들은 뭘 다루느냐? 빛, 천둥, 번개. 요즘 어벤져스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토르 알아요? 토르? 크리스 햄식이 형이라고 그러죠. 크리스 햄스워스. 잘생겼어. 근데 될려나 모르겠는데 서르의 아빠가 누구예요? 오딘.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는 나중에 로마가 힘이 좀 세지고 이태리 힘이 세지니까 좀 갖다 붙인 거고 사실 그리스 신화인데 그리스는 약간 밑에 아래쪽에 있죠. 지중해 쪽에. 더 위로 올라가면 북유럽 노르웨이 신화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오딘. 오딘이 있어요. 오딘의 득기는 뭐냐 하면 빛이에요. 번개 쏜단 말이에요. 잘 봐요. 제우스가 뭘 써요? 번개. 빛이에요. 번개 제우스도. 근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제우스 아들 중에 태양신 아폴론이 있어요. 응? 근데 천둥의 신 토르라고 하죠. 자, 천둥과 번개의 차이를 알아요? 번쩍 쾅. 번개치고 천둥이에요. 토르의 아빠가 오딘인데 오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오딘을 다 알아요. 마블의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왜? 그 오딘이 어원이 된 게 웬스데이고 그 아들이 서스데이예요. 못 믿겠으면 나중에 검색해봐요. 그리고 오딘의 부인이 프라이데이예요. 근데
그 개념으로 쭉 해보면 맞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개념.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제뉴얼이. 그렇게 신들의 이름으로 10달이 쭉 돼 있었는데, 야, 이 사람만큼은 신에 준한다 해서 줄라이 하고 옥토버가 들어갔어요. 옥토버 아니지, 어거스트. 줄리어스 시저.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대제라고 했어요. 생각해봐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옥토버 하면 원래 옥토푸스 하면 OCT는 8이에요. 디셈버, 디케이드 하면 DEC는 10이에요. 노벤버 하면 너브는 9이에요. 근데 중간에 두 개가 빠진 점프를 하잖아요. 그게 줄라이하고 어거스트. 맞죠? 지금 8월이 오거스트 맞죠?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내가 틀렸나라고 나를 그리고 나는 굉장히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안 웃으면 그때부터 땀이 떠나기 시작해. 그리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A형이에요. 근데 이 신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혼한 여신은 다 나빠. 질투하고 막 화나. 아라크네라는 사람이 있어. 지상에서. 예뻐. 그리고 이 배틀 짜는데 짱이야. 근데 하늘에 있는 신하고 붙어요. 배틀 짜는 여신하고. 배틀 짜는 여신하고 배틀을 하는 거죠. 사진 찍으실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해주세요. 사진 찍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뭐 질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주시고 나는 막 좀 더 막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손 들어. 몇명 손 들어. 하는 듯하게. 이쪽 앞쪽에 좀 들어줘야 돼요. 이게 미디어예요, 이게. 앞에 지금 그렇지. 그래.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야. 아까 저기서 다 잘려고 설명을 못했는데 나는 2001년부터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뜨지는 못했지만 가수도 데뷔를 했었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 능력이 있어요. 그 주호민이 파괴원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2001년에 MBC에서 데뷔를 했을 때에는 프로그램이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2002년에 가수로 데뷔를 했을 때는 빌어먹을 대한민국 축구가 4강까지 가는 바람에 방송이 싹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해야지 라고 했더니 집안이 없어졌어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자연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소재 삼아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데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 이름이 길어야 되고 복잡해야 되고 관계들이 전부 다 난해해야만 해요. 그리고 신으로서의 권위,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화의 설정들은 전부 다 어려워. 그리고 이치를 깨닫는 자만이 신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여신은 질투, 그리고 미혼의 여신은 좀 정숙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이, 일단 이 당시에는 신화가 생성되던 시절은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했기에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치가 그냥 저울에 달면 100원어치 더 있는 시대였어요. 맨날 전쟁해야 돼. 일단 똑같이 훈련을 시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당시에는 먹는 게 출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어쩔 수가 없이 남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 남성이 더 여러분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 알죠? 응? 근데 고마워. 나 이런 얘기 너무 좋아. 이 레이디 퍼스트의 시작이 뭔 줄 알아요? 예? 지뢰 밟는 거는 좀 나중이고, 자, 일단은 적의 화살이나 적의 공격을 먼저 니들이 가서 막어. 그 다음에 우리 가서 싸울게. 왜냐면 어차피 너희들의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먼저 가.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갈게. 이게 명분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어. 키스의 시작은 뭐게요? 원시 시대에 남자가 사냥을 갔다 와. 근데 내가 잡아온 음식을 집에서 얘가 몰래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을 눈으로만 해갖고는 잘 안 돼. 냄새 맡아갖고도 잘 안 돼. 손가락으로 해도 잘 안 돼. 그건 너 해봐. 그래갖고 직접 내가 내 혀로 검사하던 게 그게 키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이건 팩트예요. 밥만 먹으면 전쟁이야. 이 나라가 생겼다, 이 나라가 없어져. 여기서 죽었다, 여기서 살고. 갑자기 내가 잘 됐다. 일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가 자고 일어났어 그냥. 일본한테 먹혔어. 또 자고 일어났더니 북조선에 온 걸 환영하고. 뭐야? 다음날 딱 짜증나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친구를 점심에 소주 마시고 있는데 니하오 이러는 거 지금. 허구한 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어찌됐든 남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여성이 뒷전을 수밖에 없지. 이때 시대에 잘 보여주는 중에 하나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뮬란, 몽란이라고 해서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어저께도 이렇게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최면을 걸고는 있어요. 내 얘기에 몰입을 해서 나리들이 집중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라고 이제 이 생활에 관한 유목과 정착, 잉여의 선물 종교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종교 보면 기본적으로 불교가 있어요. 이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가 있어요. 뭐 각각의 토속 신앙들이 쫙 있어요. 응? 쭉 있어요. 신화들 다 있어요. 이 신화들 중에 종교들이 막 다 섞여 있어. 여기저기에 다. 이제 이 가게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진나기 시작. 만약에 내가 이게 정규 교과예요. 만약에 진짜 그리스 로마 신들의 가게들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비워놓고 쓰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정말 카오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오스. 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가이아가 스스로 나왔대. 근데 우라노스가 하늘이야. 가이아랑 또 나왔어. 근데 또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디서 크로노스가 또 다음에 넘어가요. 내가 지금 찾아서 만들어 놓고 있다. 크로노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이아고 아빠가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네,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해갖고 크로노스를 낳았어요. 얘를. 네? 크로노스. 근데 크로노스가 가이아랑 우라노스랑 합할 때 몰래 들어가갖고 우라노스를 거세를 시켜버려. 얘네들 신화에 그런 게 막 나와.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초등학생이나 이 중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수위가 높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신화 찾으면서 그 느낀 건데 어렸을 때 혹시 그 교과서에서 구지가라는 거 배웠어요? 네? 거부가 하는 근데 그거 원래 뜻을 알고 있어요? 네. 뭔데요? 그 수능적인 그런 거가 저기 포체가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거. 그거는 남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발기하여라 발기 안 하면 죽여버릴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속 신앙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처용이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한테 가장 대중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불륜 얘기예요. 그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그거예요. 아니 갔다 왔더니 저거 뭐야 왜 신발이 빠밤 이거니 이게? 이거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불륜. 근데 이게 전부 다 불륜인데 봐봐요. 이 모든 불륜의 성립하려면 뭐여야 해요? 기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혼한 여신과 미혼의 여신, 기혼과 미혼을 나누는. 그래서 계속 정숙하지 못한 여신들을 몰아가서 여성이라는 거에 여성의 성격의 캐릭터의 정체성을 전부 다 바꿔버려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이라, 에테메라. 그리고 명품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신들 이름 갖다 쓴 게 많아요. 올리브스 12신, 포세이돈, 아폴론, 아레스, 아프로디테,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에? 강은 빼요. 상관없어요. 수레신, 바쿠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쿠스 표기가 원래 바쿠스예요. 에르메스, 상황의 신. 그리고 그 인어공주 있잖아요. 디즈니 만화 보면 인어공주 아빠로 나오는 트라이튼이 포세이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어공주 할아버지가 포세이돈이야. 걔는 언더더시 하면서 있지만 사실은 얘도 왕족이야. 왕족끼리 결혼하는 만화예요. 그거. 안드레센이는 원래 물거품으로 변한다고 해놨지만 사실은 바다의 공주와 황손이지 거의. 신의 손녀와 인간의 그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자손이 결혼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얘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이쪽에 남매야, 형제야. 근데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또 나와. 그러면 지들끼리 해갖고 또 여기서 또 지들끼리 막 섞여갖고 막 낳고 막 해. 디오니소스. 이 디오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내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디오게네스라는 그 철학자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 남녀, 젠더, 섹슈얼리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성을 아주 고정관념을 확 박아버린 종교가 뭐냐 하면 얘예요. 한남대학교도 기독교 학교죠. 여러분 채플도 있겠네요. 네. 나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채플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한 번도 내가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그때 최저시급 2,500원 할 때 나는 5,000원씩 주면서 애들 보고 줄 서 그랬어요. 오늘 누가 들어갈래? 그러면 한 학기에 웬만한 수업은 전부 다 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에서는 전부 다 남은 남자의 생식기, 여분, 여성의 생식기가 전부 다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역사, 특히 한반도는 만만 년 동안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모병제였던 적이 없어요. 징병제야. 단기 4,300 몇 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967번인가 976번인가를 침략을 당했을 걸 나누면 거의 4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근데 버틴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조선놈들 껍데기를 뱉더라도 심리를 뛰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독해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같은 힘을 가졌거나 중국 같은 인구수를 가졌으면 지구는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트럼프 같은 협상?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밀고 올라가지. 가자. 가자. 이게 뭐겠어요? 보여요? 이게 아담과 이브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사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남녀의 시작 자체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서 그 낙원에 흙으로 빚어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빚어서 하고 생기를 불러 넣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가대도 해요. 물론 음주의 흡연도 해요. 근데 교회가 됐다고 남의 동네에다가 불법 주차 따위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욕 많이 하고 다녀요. 아까 말한 우리 사촌형 있잖아요. 목사님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근데 불었어요. 근데 얘가 심심하대. 맨날 빨리 먹고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심심하지. 안 그래요? 말이 통해, 뭐가 통해, 사슴이 왔다 갔다 하고, 토끼가 있고 한데, 쟤는. 가네. 개미가 가네. 심심해. 그러니까, 일로 와봐. 자, 팔 들어봐. 에? 팔 들어봐. 에? 얘는 뚝 빼갖고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럼 일단 기독교의 가치관에서는 뭐냐? 남자의 부속품 하나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를 만들어놔서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하지 마 이거. 근데 아담은 가만히 있었다. 그래 좋아. 친구 생겼어. 안녕. 너 좀 다른데? 다르구나. 그리고 이렇게 놀았어 마음에. 근데 얘가 하지 말라는 거. 저거 선악과라는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아담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하와가 이브가 가갖고 이러다가 지 혼자만 먹으면 되지. 그래도 말 잘 들어. 따라갔어. 같이 먹었어. 그게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원죄를 짓게 만든 존재 자체가 남자보다 하등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간교한 뱀의 계책에 넘어가서 남자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C, After Christ. 지금 우리가 숫자를 세고 있는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자체가 21세기가 그걸 기준으로 지금 모든 카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양력을 쓰기 시작한 건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우리도 세종 몇 년, 숙종 몇 년, 고종 몇 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태양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가치관이 있으니 이 중세 시대를 거치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 남성은 여성의 소유물이라.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동물적인 기준에서 생물학적인 아까 말한 섹스의 개념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진화가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젠더의 개념에서 쭉 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20세기 초반 1940년대 3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100년이 약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200년이 좀 더 될 거예요. 마담 퀴리 있잖아요.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이 어떻게든 노벨상을 퀴리 부인한테 안 주려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안 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화학이랑 생물학인가 두 개 한꺼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바뀌기 시작한 건 뭐냐 하면 정말 희한하게도 여성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가장 큰 건 뭘 것 같아요? 예? 오, 전기에 기계, 산업화,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꿔내기 시작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집단으로 여성이 일터가 생기면서 나가서 방적 공장에서 일을 하게 생겼어요. 할 수가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요.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겨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집이었어요. 집에서 가정, 실내에 살 수 있는 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적 공장 같은 데 가면 기기가 막 들어가서 척 하려고 여기 들어가고 혼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그건 뭐냐? 여성이 돈을 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집에 채소밭에 있던 거, 뭐 음식도 있는 거 들고 나가서 파는 게 다였던 1차 산업이 다였던. 근데 공산품을 직접 갖다 팔 수 있게 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요 얘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해요. 기호도 보면 참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남자는 평생 밭을 이고 살아야 되는데 얘는 노예예요. 여자는 그냥 가만히 일갱이 비녀 뽑고 있었는데, 근데 여자가 집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대요. 그리고 간음할 때 그 아주 좋지 못한 표현을 쓰는 간자 있잖아요. 그건 여자 셋이 모아놨어.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글자 누가 만들었겠어요?
남자가 만들었단 말이야. 자, 봐요. 사람 인자에다가 딱 팔 쫙 벌렸네. 커. 이제 하늘이 까불지 마. 처음 눌렀어. 그래? 알아서 안 까불게. 대신에 남자는 좀 큰 걸로 할게요. 이 새끼가 알았어요. 잘못하면 개 할게요. 개. 대신에 그래도 남자니까 조금만 더 높은 걸로 할게요. 그래서 상처 틀면 지랄이 올라가요. 언어 자체가 기호 자체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어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꼭 뭐가 하나 더 붙어. 메일, 피메일. 맨, 워먼. 뭐, 보이, 걸은 한 글자 차이긴 하지만. 대학교, 여대. 이런 것을 들어봤어요. 늠름, 씩씩털털. 늠름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나보고 가녀리다고 생각. 나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봐봐. 어저께 이거 고정관념 깼다며. 귀걸이를 해도 상관없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귀뚜프 같은 거 자를래 뺄래 그랬다. 근육질 못 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지만 근육질이면 좋다. 이건 있잖아요. 웃고 다녀야 된다. 치마를 입어도 상관없다. 진지하다. 잘 웃지 않는다. 근엄하다. 과묵해야 한다. 날씬하지 않아도 된다. 치마 입을 필요 없다. 편한 신발에 신어도 된다. 웃지 않아도 된다. 앉지. 이런 분석들이나 이런 표현들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 6.25가 아니라 유교. 우리가 고려시대 때의 그 설화나 이런 것들이랑 조선시대 때 거랑 보면 완전 달라요. 고려 때 거는 조금 세, 수위가. 성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가르쳐도 될 정도야. 근데 조선으로 가면 어디 뒤에서 쉬었다 가요. 혹시 질문 하지 마요.
네.